여러분, 생성형 AI가 로봇 산업에 몰고 올 변화에 대한 강연 잘 들으셨나요?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제3차 로봇 플러스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진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미래상상연구소 이장호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이며 미래상상 기술자인 AI 인공지능이 나하고 무슨 관계지의 저자 이장호 박사께서는 경영학 박사, 예술학 박사, 디자인학 박사를 갖고 계신 로봇 인문학자이기도 합니다. 2018년부터 중국 정부 초청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현재 100회 넘게 인공지능 강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위한 준비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휴머노이드 AI 연구와 강의를 하고 계신 이 박사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상상기술자 이장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저는 인공지능 로봇의 진화와 미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집중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공지능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요새는 로봇 인문학자로서 또 새로운 로봇 분야의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오늘 퀴즈 한번 해볼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과연 농업국가인 캄보디아,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한 1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캄보디아에도 로봇 회사나 공장이 있을까요? 제가 강의 때마다 이걸 물어보니까 5대5 확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질문을 안 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놀이였어요. 부산에 있는 STS 로보텍, 아마 대구로 옮기나 봐요, 곧. 이 회사가 캄보디아에 있는 회사 AI Farm Robotics Factory하고 MOU를 맺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공장 디자인도 멋있죠? 딱 제가 보니까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뭐냐, 이 캄보디아를 세계 최고의 그 로봇 국가로 만들고 싶다는 아주 비전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죠. 캄보디아조차도 이미, 캄보디아가 이런 꿈을 꾼다. 와, 이렇게 우리 가까이 와 있구나, 로봇이. 제가 로봇을 연구하게 된, 강의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하고 우리 그 AI 로봇에 대해서, 인공지능 로봇의 미래와 진화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부분이 있고요. 프롤로그. 그 다음 본론 부분에 로봇이 인공지능을 만나게 되고, 또 로봇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확산이 되죠. 그 다음 미래 로봇이란 어떤 것이며, 어떤 로봇이 새로운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 상상입니다. 로봇에 어떻게 상상을 담을 것이며, 또 상상이 로봇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부분, 프롤로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기술이 중심에 있습니다. 기술이요, 항상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게 됩니다. 저는 요새 인공지능 강의를 오늘 100회 정도 하게 됩니다. 하면서 느끼는 게, 인공의 시대구나. 사실은 인공이란 단어 안에 여러분 갈로를 한번 쫙 쳐보세요. 갈로를 치시게 되면 휴먼입니다. 인간이죠. 인공지능도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두뇌, 인공근육.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책이 있죠. 이 책의 저자인 그 로드니 그 브룩스 박사도 주장하는 게 artificial creature, 로봇을 인공 생명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 외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특히 다이아몬드 분야는요 이미 막강합니다. 인공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천연 다이아몬드의 10분이 안 되지만 재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생성 AI의 능력이 휴먼 인텔리전스를 엄청 도와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미 진입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AI 혁명이죠. 여러분, 혁명하면요 어떤 변화가 쓰나미처럼 일시에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혁명을 미분을 해보세요. 미분 막 하면 수학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것도 작은 변화가 있어요. 일상에서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뭐 생성 AI 안 쓴다고 여러분 불편한가요? 하지만 이 변화가 축적되고 적분이 되면 나중에 엄청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AI 혁명은 지금 새로운 혁명을 유도하고 있죠. 바로 로봇 혁명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생성 AI가 여러분 범용 기술의 중심에 쓴 거죠. 영어로 GPT를 다르게 해석하면요, General Purpose Technology입니다. 멀티모달이죠.
다 쓸 수 있어요. 텍스트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비디오도 되고 오디오, 보이스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 산업을 재정의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로봇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이 로봇에 영향을 미쳐 로봇 혁명이 일어나는데 더 이상 로봇은 우리하고 경쟁이냐 아니냐의 관점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협력할 것이냐, 어디까지 동반할 것이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로봇 혁명인데 AI 혁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AI 혁명은 68년이 걸렸어요. 일반 AI, 머신러닝, 그 다음 딥러닝, 생성 AI, 챗GPT가 나오기까지 68년이 걸렸지만 로봇 혁명은 아직 그 순간까지는 못 온 거죠. 결정적인 순간까지. 이제 로봇 혁명은 밑에서 물이 막 펄펄 끌어올려서 지금 활화산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시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로봇이 인공지능을 만나는 AI 로봇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AI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스위스에서 여러분 뭐를 아시나요? 제네바에서 2023년 7월 7일 날 기자회견을 해요. 여기는 우리가 아는 소피아, 홍콩의 그 핸슨 로보틱스의 소피아부터 다 등장해요. 아메카까지 영국에 뭐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기자들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너네들이 우리 일자리 뺏을 거지 하니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 인간이 혐오하는 일, 인간이 너무나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을 위해서 인간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요. 예, 카이스트의 심년철 교수님 팀께서 파이봇이라고 탑건, 휴머노이드 파일럿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 모든 걸 학습하는 거죠. 예, 반복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 항공기부터 모든 스위치 조작부터 숙지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뭐냐? 챗 GPT를 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GPT-4 API를 연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항공 차트도 다 학습하고, 그래서 이제 실험 정도 수준이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밀리터리용이라든가 어떤 뭐 우리 농업용이라든가 다양하게 앞으로 AI 로봇 조종사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미 진입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를 AI 혁명에 이은 로봇 혁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텔레포니카라는 회사의 자료인데 이 회사는 AI 로봇이 5세대 로봇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오다가 4세대 모바일 로봇이죠. 이동하는 로봇, 이동형 로봇인데 5세대는 AI 로봇이죠. 세대별로 한번 구분해주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하고 공유합니다. 자, 이제 로봇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 자,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로봇은 인간을 닮아가죠. 왜냐하면 로봇 중에 최고 센 로봇이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로봇이죠. 동시에 우리 인간도 로봇을 닮아갑니다. 이건 뭘 하면 로봇의 사회성, 관계성, 공존화, 동반화를 뜻하는 겁니다. 로봇이요, 지금은 주로 실내에 있죠. 협동 로봇, 산업 로봇. 이제 뭐 딜리버리 배달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지만 아직까지 로봇은 실내에 갇혀져 있는 로봇인데요. 곧 바깥으로 나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활동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누고 싶어요.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로봇과 경쟁하는 시대란 생각은 없어집니다. 이거는 구시대적 관점 같아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바로 인류의 새로운 진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인류는 역사 유료 없이 동물을 사육화했습니다. 개나 말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요. 이러다가 처음으로 기계를 사육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통해서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제가 볼 때는 로보사피엔스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공생, 공감, 공존, 이런 시대는 로봇공학이 기본이 되죠. 백본이죠. 뼈대지만 동시에 로봇 인문학, 로봇학,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영어 단어를 로보톨로지라고. 이런 관점으로 갈 때 진정한 로봇 혁명, 로봇 생태계가 탄생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AI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오늘 이 순간
다른 진화의 방향으로 여러 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죠. 흔히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affordance고 interface입니다. affordance고 interface입니다. 즉 뭐냐면 affordance는요, 로봇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봇이 만약에 이런 플라스틱 물병을 잡는다면요, affordance가 부드럽게 잡아서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 되는데 이것이 affordance가 안 되면 꽉 눌러버리는 거죠. 쇠를 잡듯이. 그럼 이게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망가지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로봇 어포던스는 앞으로 로봇의 진화와 로봇의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 인간과의 관계, RHI, 로봇 휴먼 인터페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AI를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autonomous, 자율적으로 지능을 가진 autonomous intelligent. 그래서 진정한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은요, 이 인공지능이란 단어와 그다음 affordance, interface, 또 자율, 지능, 이 단어를 같이 가진 것이 진정한 AI 로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런 로봇 시대에서 우리는 로봇 경제를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MIT 교수님께서 책을 쓰셨죠. 그 책 제목이 Being Digital입니다. 예, 이게 니콜라스 리그로펀트 교수가 쓰고 저도 강의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 강의를. 엄청나게 팔을 일으키다가 제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Being Mobile이라는 강의를 했죠. 예, Being Mobile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한 것이 제 강의가 Being AI입니다. AI와 함께 하는 거. 근데 새로운 강의가 시작됩니다. Being 로봇이죠. 그야말로 로봇 경제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 생각, 흐름, 기술 변화, 우리의 일상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생태계가 조성되고 아직은 로봇 경제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이제까지 로봇은 주로 산업 로봇, 협동 로봇이 이제 시작돼. 이 정도 수준은 있지만 앞으로는 휴머노이드를 중심으로 소셜 로봇, 퍼스널 로봇, 케어 로봇이 등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재밌죠, 그죠? 폴란드에 있는 이 술 회사입니다. 럼 회사인데요. 딕타도르라고 이 회사는 CEO를 아예 AI 로봇을 CEO로 했어요. 이름이 미카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딱 들어오고,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뭐, 경영자로서 역할도 하고, 그 다음 또 이런 뭐 회의도 진행하고, 전략 계획도 수립하고, 정말로 그 어떤 딕타도르의 경영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AI 로봇 CEO가 된 겁니다. 미카가. 실험적인 거죠. 뭐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도전이고 새로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 로봇 시대에 저는 이제 하라란 이름을 붙였어요. 하라란 이름을 붙여갖고 이 하라가 무슨 뜻이냐? 하라는 그 그리스어로요. 즐거움, 재미, 뭐 좋은 거, 재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은 다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뭐냐면 로봇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휴머노이드를 만들려면 뭐 5억도 들고, 그 엔드로이드는 30억도 들고 100억짜리 로봇도 있더라고요. 개발하고 들어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저는 이걸 그림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생성한 겁니다. 제가 이 로봇 오늘 제 강의에 나오는 그 AI 로봇은 모두 다 제가 직접 그 생성 AI로 만든 로봇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이것이 생성 AI 시대 같아요. 제가 직접 로봇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 이름도 미리 만들어 갖고 나중에 제 아바타 로봇이 생겼을 때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로봇의 확산입니다. 로봇 시대에 이어서 로봇이 확산이 되는 거죠.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로봇이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다들 다르게 생각하세요. 공장에 있는 분은 산업 로봇, 커피 만드는 분은 협동 로봇, BBQ 치킨에 있다면 그분은 협동 로봇으로 들을 겁니다. 농업에 있는 분은 농업 로봇, 의료, 닥터들은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처럼 수술하는 로봇, 교육, CS 하는 분, 커스터머 서비스, 군대, 배달하는 분, 서비스 로봇 다 다르잖아요. 개인 또 돌봄, 휴머노이드로 듣는 거 다 다르게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혼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산업이 왜 이러냐면요. 산업이 지금 확산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까지 시작은 산업 로봇이었고 협동 로봇으로 왔지만 앞으로는
로봇은 다양성, 다각화로 진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로봇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를 하면서요. 이 로봇 단어를 종류를 제가 적어봤어요. 이 종이 보이시죠? 제가 직접 메모한 겁니다. 계속 적고 있어요. 스왑 로봇, 퀀텀 로봇, 몰레큘러 콜라보레이션 로봇, 인텔리전트, 뭐 로봇 플라이부터 뭐 인더스트리얼, 뭐 컴패니언, 버스타일, 뉴로모픽, 하이브리드 없는 게 없어요. 예, 스테이셔너리부터 뭐 소프트 로봇부터 뭐 그야말로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로봇 종류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건 뭐라느냐? 그만큼 현재 로봇 세상이 로봇의 확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런 개념적으로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이 로봇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각 분야에 일하는 분들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사회적으로 범사회적으로는 앞으로는 저는 로봇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로봇화란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ROE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로보타이제이션입니다. 지금 자, 공장에 생산하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으로 정했죠. 그 다음 협동 로봇이라는 또 생겼죠. 의료용 생겼죠. 교육용 생겼죠. 뭐 스밤 로봇 생기죠. 그 다음 뭐 케어, 돌봄 로봇 생기죠. 분야마다 과연 앞으로 우리의 상상력, 앞으로 우리의 창의력은 로봇 공학자들이 할 일이죠. 인문학자들이 할 일이고 과연 무엇을 로봇화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단어 기억나시나요? 사물 인터넷, IoT 모든 것을 다 인터넷 하듯이 모든 everything이죠. 모든 것을 다 ROE 할 수 있다. 로봇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ROE 개념, 로봇화의 개념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로봇 사피엔스로 진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 자체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요. 도구를 만들어서 그것이 AI죠. 언어 도구죠.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됐다면은 이제 이 AI를 품은 로봇이 또 한 번의 제2의 퀀텀 도약을 통해서 우리 능력을 초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로봇의 1세대, 2세대 로봇, 5세대 로봇이 AI 그 로봇이 5세대 로봇이라고 텔레포니카 회사의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요.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은 로봇은 이제까지 로봇 1.0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는 분류하는 학자마다 다른데 이는 그 미래 상상 기술자인 이장우 박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분류 방식입니다. AI 로봇이 로봇 2.0 이거는 산업 관점입니다. 여러분 기술 관점 아닙니다. 예. 또 3.0 로봇 3.0은 어떤 관점이냐? 로봇이 대량 생산되는 관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옵티무스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옵티무스를 2027년 이전까지 연간 10,000대를 생산해서 공장에 투입하겠다. 테슬라 라인에. 그 다음 또 우리가 아는 애질리티 로보틱스가 DCC란 물류 로봇을 10,000대씩 생산하겠다. 그 다음 미국의 요새 신흥 로봇 강자죠. 스타트업이죠. 피규어가 피규어 제로원을 통해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처음으로 그 협동 로봇이나 산업 로봇이 아닌 또 다른 정말 인간과 가까운 나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봇 3.0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 그 다음 로봇 4.0 시대는요. 제가 볼 때는 로봇의 데이터화입니다. 로봇이 움직이는 게 다 데이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길거리 다니기 시작했죠. 법이 이제 통과돼 갖고 인도를 다닙니다. 예. 시범 구역이 없어졌어. 대한민국 전역을 다 다닐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로봇 생산 4.0 시대죠. 그래서 지금 볼 때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준으로 보면요. 주로 연구하는 학교의 랩, 학자, 이 연구실에서 생산하는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수공업 수준이에요. 한 대씩 만들고 이런 정밀 수공업이죠. 예, 아직은 어떤 경제성이라다 이런 게 없는 거죠. 단가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로봇의 대량 생산 시대가 로봇 3.0 시대의 큰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이름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 RDM이라고요. 로봇 디자인 for manufacturability. 뭐냐면 로봇을 디자인할 때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디자인해야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특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온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자,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로봇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윌리엄 깁슨이죠. SF 작가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예, 그리고 The future is now. 미래는 지금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예, 지금 이미 와 있다는 뜻이죠. 로봇의 미래 지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로봇을 또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것이, 야, 로봇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SF 영화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닐 스티븐슨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어요. 예, 또 우리가 아는 뭐 그런 가상, 예, 사이브란 말은 또 우리 아까 윌리엄 깁슨이 만들었고, 이분들이 다 SF 작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SF 영화나 SF 소설을 보시면요, 우리 미래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로봇을 주제로 만든 영화가, 제가 생성 AI한테, 구글 바드한테 물어보니까 한 6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어쩌면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저는 미래가 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죠. 예, 꿈꾸는 미래가 와 있다. 그래서 미래는 여러분 말하잖아요. 예측하는 자의 것이 아니다. 미래는 만드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시죠. 아이폰 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이폰이 나오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뭐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모든 거다. 검색, 우리가 하는 이 생성 AI, 챗GPT, 구글 바드, 스테이블 디퓨전 모든 것이요. 아이폰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디지털 시대를 모바일로 옮겨준 진정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이폰 순간이라고 불러요. 아이폰 모먼트. 마찬가지로 우리 로봇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로보틱 모먼트, 로봇의 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 기회가 디지시라든가 옵티머스, 디즈니, 스팟,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피규어 제로원, 이런 회사들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확 이게 뭔가 변곡점을 만들어낼 때, 이 변곡점은요,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연구실에서 로봇 하나 만들어 갖고는 경제성은 없는 거는 실험인 거, 연구인 거지, 큰 생태계를 키우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접근성이죠. 아직 대중이 로봇을 뭐 어떤 전시장이라든가 이렇게 공항에서 뭐 재미삼아 한두 번 해보는 거지 일상으로는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엘리큐라고 로봇 들어보셨나요? 돌봄 로봇. 휴머노이드인데요. 상체 부분 뿐이에요. 사이즈도 작아요. 근데 이게 구독할 수 있어요. 한 30만 원 내고 월 몇만 원 내면 구독이 간 이스라엘 회사 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케어 센터에 노인 양로원 같은 데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한국도 한국에 보급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시대가 바로 변곡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친해지는 거죠. 과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배민이라든가 KT의 배달 로봇이 곧 거리를 막 돌아다니겠지만 우리가 친숙하냐는 거죠. 그런 로봇과 친숙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 접근성, 서로 인터페이스, 유용성이 부닥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로보틱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볼 때 제가 5가지 로봇 산업에서 중요한 트렌드를 보면요. 첫 번째가 휴머노이드예요. 저는 휴머노이드 주창자입니다. 엔드로이드들은 인간과 너무 흡사해서 소피아나 아미카처럼 이거는 뭐 엔터테인용이나 좀 보여주기 식이죠. 비용도 너무 몇십억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 센티언트입니다. 센티언트 로봇은요, 지각이 있고 감각이 있는 인간 같은 로봇이죠. 그 다음 스왑형, 그 다음 소프트형, 그 다음 인지형, 그 다음 아바타, 소셜, 그 다음 외골격이라고 그래서 지금 바이오닉 맨이잖아요. 뭐 수족 같은 거 달고 우리가 내가 신발을 신거나 백본을 둘러매면 입으면 엑소스켈리턴을 외골격 로봇을 입으면 내가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래의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과연 로봇의 폼팩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형태는. 그래서 인간형이 있고 소셜형이 있고 변형형이 있고 미션형, 업무를 주는 것, 사이보그형, 외골격처럼. 그 다음 자연형. 우리나라 상백킴 교수님이 MIT에서 이거 연구 많이 하시죠.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된 로봇. 그 다음 극한형, 우주나 심해. 그 다음 SF 영화처럼 우리 캐릭터 하는 형도 있죠. 디즈니가 주로 만드는. 디즈니 로봇 예술입니다. 저는 볼 때 디즈니가 세계 3대 로봇 회사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어떤 면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제 관점입니다. 그 다음 상상력, 이제까지 나오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폼팩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이슈는 지금은 주로 우리가 그 엣지가 많죠. 그 로봇 안에 다 칩을 박아갖고 온 디바이스로 인베디드 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지만 클라우드도 지금 쓰죠. 왜냐하면 GPT-4 때문에 API를 연결해서 문제는 레이턴스입니다. 느려지는 거죠. 속도가 만에 하나 그게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은 내가 말을 했는데 답은 로봇이 늦게 나오거나 내 말을 늦게 알아듣죠. 예, 그래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하이브리드형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처럼 그 디바이스에 로봇에다가 인베디드 내장을 시키고 동시에 하이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그 API를 연결하는 거죠. GPT-4라든가 뭐 구글 그 람다 같은 거를 연결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지금 대립 상태입니다. 어느 회사 얘기일지 보겠습니다. 하나는 휴머노이드형이고요. 하나는 인간 중심형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죠. 휴머노이드는 그야말로 인간의 외 골격을 흉내를 낸 그런 옵티무스라든가 그런 형태고요. 그 인간 중심은 거기가 에질리티 로보틱스의 철학입니다. 뭐냐면 꼭 같을 수가 있느냐? 그냥 인간에게 도움이 되면 된다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쪽 편에 왼쪽에 휴머노이드 쪽에 속하는 회사가 옵티무스고 그 다음 이제 피규어 쪽이고요.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은 그 디지트 로봇, 에질리티 로보틱스는 이쪽으로 가고 이것도 치열한 경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의 개념을 또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봇의 인간다움을 살 건지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살 건지 이것도 미래에 전개될 새로운 이제 경쟁 관계고 폼팩트입니다. 이것이 이겨야만이 이 메인 폼팩트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또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를 잡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재밌어요. 피규어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 뜨는 새로운 그 휴머노이드 AI 로봇 스타트업입니다. 거기 베렛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에드 카기. 우리는 앞으로 수백만 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팔 수 있다. 잘하면 수십억 개도 팔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좀 뻥이지만 큰 비전입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이 신개념입니다, 여러분. 로봇 이케이션이라고요. 제가 만든 개념인데 로봇 방정식입니다. 로봇을 인간처럼 대하는 거죠. 우리가 AI를 인간처럼 대하거든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도 인간처럼 대합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로봇은 기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이 책의 저자 로드니 브룩스가 말한 대로 인공 생명체다, 아티피셜 크리처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2030 새로운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맨 밑바탕에는 산업 로봇, 그 다음 협동 로봇이 끌고 나가고 있죠. 근데 그 다음 개인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이건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테크노비아 그 리서치 회사에서 밝혔죠. 약 21조 원 시장이다. 휴머노이드만 갖고서. 그래서 한국 로봇 기업들이 주로 지금 협동 로봇만 주력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략적 방향을 제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R&D 쪽으로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잘못하면 굉장히 전략적 미스일 수 있다. 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도하겠다. 이 전략을 지금 발표했어요.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전략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는 협동 로봇에 대한 지원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의 상상을 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술과 상상은요, 일란성 쌍둥이죠. 상상이 없는 기술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기능적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술에 상상을 달아야 날개가 달리고 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X란 단어 좋아하는 사람 아시죠? 일론 머스크. 저는요, 미래 로봇을 X 로봇으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어떤 휴머노이드다,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스왑 로봇이다, 소프트 로봇이다, 이런 스테이셔너리 로봇이다, 이런 걸로 한정 지을 필요 없다. 현재의 로봇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종류의 모든 기술을 포괄적으로 실험 정신과 미래를 포함해서요, 새로운 우리가 도전하는 모든 로봇을 X 로봇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미지의 세계죠. 그 X는 3U로 볼 수 있죠. 전례 없는 unprecedented, 그 다음 unknown, 미지의, unimagined, 아직 상상해보지 않은 그야말로 이 로봇은요,
learn, 배우고, adapt, 적응하고, 그 다음 성장하는 거죠. LAG 모델입니다. 렉 모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율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과 함께 또 우리 오늘 또 수고하시는 로봇 공학자 분들과 함께 X로봇의 세상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게요. 소프트웨어 주도 로봇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론 머스크는 현재 자동차 쪽에서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defined vehicle이라고 자동차는 더 이상 하드웨어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가장 앞서고 있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는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로봇을 그 소프트웨어로 디커플링 하는 거죠.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먼저 정의를 내리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SDR, 소프트웨어 주도 로봇을 제안을 합니다. 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연구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왜냐? 그 어떤 표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하드웨어를 뛰어넘는 범용성을 가지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코스도 절감되고 생산 주기도 당길 수 있고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아그노스틱이 돼갖고 상호 호환이 가능한 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단수의 법칙과 복수의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 학문적으로 휴먼 로봇 인터랙셔널 HRI를 많이 연구하지만요. 이거는 1차원적 점의 차원입니다. 1대1 관계, 로봇하고 나하고. 이거는 굉장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이 이렇게 길거리 나오면요. 로봇 하나에다가 사람이 수백 명이고 로봇끼리 만나요. 그래서 그런 RRI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로봇 인터랙션이죠. 이건 3차원입니다. 다다의 법칙이죠. 복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범용성, 로봇 플랫폼 간에 어떻게 소통할 거냐, 어떻게 데이터를 축적할 것인가 해서 복수의 법칙 시대가 앞으로 열리고 있고 한국도 이제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대한민국 어디든지 그 배달 로봇이 이동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면은 기꺼이 도와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시기 빕니다. 자,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혁명은 AI 로봇 혁명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로봇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듯이요. 로봇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로봇 집사가 돼야 되죠. 이것이 그 R2X 개념입니다. R2X 개념은요. 제가 만든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로봇 투 에브리띵이죠. 로봇 투 로봇, 로봇 투 인프라, 로봇 투 휴먼, 로봇 투 디바이스 이 모든 게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배달 로봇이 인도를 다닐 수 있어서 나오기 있지만 그냥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제가 이게 보니까 뭐 유튜브를 보니까 그냥 로봇 파킹 장소만 딱 하나 그림으로 있더라고요. 우리 자동차가 다녀도 표지판이 있고 비행기가 날아가도 전부 식별하고 관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새로운 로봇이 도시를 다닐 수 있도록 스마트 시티에서 인텔리전트 시티로 지능화 도시로 변해야 됩니다. 지능화 도시는 뭐냐? 제가 보는 지능화 도시는요. 로봇과 공존할 수 있고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마을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표지판, 도로 표지판, 도로 규칙, 디지털 정보, QR코드 등등이 로봇이 이렇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호환적인 도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로봇 인문학자로서 로봇 전도사로서 인공지능 전도사로서 이제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철학은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로봇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동반자이고 내 미래에 공존할 나와 같은 인공 생명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봇 기계가 아니죠. 기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더 이상 로봇을 기계라는 단어만으로 가둘 수 없다. 우리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하는 거죠. 이것이 로봇 인문학자 이장우 박사의 사명이고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로봇 더 이상 기계라는 단어에 갖추지 말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같이 일하는 새로운 미래의 파트너로 생각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